지금 우리 청와대 기자가 지금 전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토론이 뜨거워서 지금 오래 기다렸거든요.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네. 김기춘 실장이 일단은 올 1월에 그 조응천 비서관에게 동향 보고를 받은 거죠. 근데 당시에 김 실장이 보고서의 존재를 이른바 3인방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김 실장이 조응천 비서관으로부터 문제의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네. 3인방에게 그 관련된 내용의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1차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보고서 존재를 알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3인방은 지난주 금요일에 문건이 최초 보도되기 전까지 공직기강이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네. 그 이유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 선에서 이제 잘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당시 여러 정보지에 김 비서실장이 사표서를 내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3인방과의 갈등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나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정확하지도 않은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3인방이 그 존재를 알아봤자 오히려 청와대 내에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네. 더 민감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실장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인방이 청와대 밖 인사까지 포함된 10명과 그런 네. 모임을 가졌다는 것 사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를 그리 크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보고받은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풍설 정도이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게 덮었다. 네. 예,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청와대 보고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한 건지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청와대가 지금 현재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사람 3명이 있는데요. 문건 작성자, 그리고 청와대 밖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람, 그리고 언론에 네. 전달한 사람, 이렇게 3명이 중요한데, 네. 일단 작성자는 박모경정이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 분위기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지금 외부 유출자와 언론에 누가 전달했는지 이 두 사람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밝혀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가 4월부터 이미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고, 네. 오늘 한 언론이 청와대 내에 또 제3자가 언론에 네. 유출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워낙 보안이 핵심이라 서로 문건을 공유하지 않는 데다가 네. 그러면 박모경정 외에 또 다른 협력자가 있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한데 네. 그럴 가능성 크게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유출의 형태가 원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출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네. 컴퓨터 파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가능은 한데 네. 사실 파일은 유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외부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는 문서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네. USB로도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출력을 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계속 언론에 전달된 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선왕조실록에 본 말이에요. 이게 성지부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 왕 옆에 그러니까 왕 옆에서 이제 서로 간하고 의견 충돌할 때 많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막 팔 걷고 말이야. 왕 앞에서 네. 불경스러운 거지. 네. 좌부승지 우부승지 막 너 나 막 쌍말 녹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도승지야 다 잘라버렸어. 아니, 근데 이게 아주 부승지는 캐도남만 시그나져 딱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부승지는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이재만 비서관한테 비서관은 네. 퇴근할 때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 처리가 못된 거 집에 가서 좀 하려고 들고 가고 또 그 안에 잠깐 말을 바꿔서 읽던 책도 같이 넣어서 간다 그런 네. 얘기를 네. 그런 식으로 벌써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이 대충 뭔가는 잡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끝까지 안 파헤치고 네. 왜 그걸로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끝을 났는지 네. 또 다른 비서관들은 그렇게 들고 간 행태가 없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쳐들어가면 전부
정모가 그러면 검찰이 일단 조사, 아까 저 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 유출은 아까 특수 2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수 2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공용기록 관리법, 공용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가능할지 모르죠.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영식 박사님 하신 말씀 네. 하나만 좀 짚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 미국 어느 정부에도 다 실세가 있었다. 맞습니다. 뭐 루스벨트 때 유명한 뭐 라스키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최측근이었고 나중에 스탈린이 간첩으로 밝혀졌죠. 네. 그리고 이 카터 정부 때 이 소위 조지아 마피아, 이 카터와 같이 이제 늘 함께하는 이 30세에서 불과 35세 사이의 그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부터, 청와대가 백악관 대변인부터 전부 다 장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레이건이 특히 당선되었을 때는 캘리포니아 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레이건은 민주당 인사도 자기 최측근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 문민정부들로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미국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세들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마피아들은 자기의 직책을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어요. 청문회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조사를 다 했는데도 자기 직책을 넘어선 권한 행사는 없었는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이 김영삼 정권 때 당장 부속실장을 지냈던 홍인길 씨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역시 문고리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총무수석을 총무수석. 총무수석을 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 트리오를 홍삼 트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다 구속이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들에게 엄청나게 전부 다 로비가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네. 돈이 썩어서 돈 썩는 냄새 때문에 이웃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우그룹에서 사과계 짝으로 돈이 엄청나게 날라져 갔는데 그런데도 배신당했다. 이런 후문이 다 나왔어요. 이 땅 한 편 갈지 않은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또 호의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 정권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전부 다 떳떳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 재산 이렇게 형성이 됐다. 지금 그리고 되게 힘들다는 저는 동교도 잠깐만 제가 그리고 YS 역시 마찬가지. YS 정부도 아들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소위 한보 부정 대출이 그때 4조 7천억 그러니까 4조 6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4조 6천억이 뭐 엄청나요. 네. 지금 한 10조가 넘을 겁니다. 네. 그럼 부정대출에 다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MB 정부 때도 형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이런 실세들은 뭔가 하면 아무 자기 직책과도 상관없이 인사에 관여를 하고 특정 정책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도 박영준 씨가 자기 직책을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왕차관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십상시라는 존재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총무 비서관들이 부속실 비서관들이 어떤 일을 했어도 인사에 관여되는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되는데 인사에 관여를 해서 비서실장의 목을 떼니 붙이니 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깥에 있는 정윤회 씨하고 그 내용이 맞다면. 그러니까 맞다면이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간 사람들이 측근 이정현 수석하고 한 3-4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고는 다 사실은 자기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대통령이 실세나 또는 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두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금년 들어서 몇 번 그 얘기 했지만 김기춘 실장 실각설이 계속 나올 때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적어도 관찰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그 점에서는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누군지 언론인지 누군지 계속 김기춘 실장 그만두게 될 거다.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나왔죠. 저는 계속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결국은 그 통치 스타일에
백파이어 한 것이 지금 이 문제예요. 실세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 그러고 잠깐만요. 실세가, 그런데요. 만약에 실세가 있었더라도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한 4년 차 정도, 네. 5년 차 정도 돼서 나와야 될 사건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실세가 있었더라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말로 bad cop, good cop예요. 그래서 악한 역할을 해줘야 네. 돼요.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인사 뭐 그런 거 한다 하는 것보다도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청와대 악역을 해준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그 정말 근거 없는 루머. 저는 이거 전부 다 근거 없는 루머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주라고. 왜 두 분만 자꾸 얘기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 박사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다만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네. 예? 황제든 왕이든 말이죠. 조선 왕이든. 네. 이게 이게 신하들하고 차단되고 비밀스러워지면요. 환관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합니까? 문고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직대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을 네. 불러서. 네. 또 세조 때, 조선조 때 직대를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이고 다 제치고 말이에요. 육조 직계.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막 입 펴놔가지고 나갔잖아요. 직대가 안 되는 거야. 청와대에서 문고리 잘라가지고. 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금사에서 대통령, 황제, 왕 가릴 것 없이 다 바로바로 이게 문제되면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두 분이 자꾸 그 미국 얘기하는데요. 네. 미국 기도는 이거를 무슨 스포일 시스템이야. 이걸 무슨 사냥하듯이 정권 먹으면 우리 사람들 다 한다. 우리 동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되는 순간 나를 안 뽑은 사람까지도 다 치고 네. 평천하 차원에서 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리고 네. 아무리 뭐 몇십 년간 고생했다고 다른 걸로 보상하면 되지. 그걸 꼭 들고 청와대 대여갑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재들 많은데 왜 안 뽑고 수첩에서만 네. 하려고 아는 사람만 얘기해요. 이게 무슨 하나만 더 얘기할게. 최고의 군주는 네. 자기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발탁해서 잘했으면 상을 주는 거고 중간 군주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제일 못한 군주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도 상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천하 인민이 다 자기 사람인데 네. 왜 못 만들었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얘기인데 지금. 예, 네. 근데- 인사 얘기를 짧게 예, 두 분 예. 말씀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사 얘기인데 저는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셨는데 홍인길 그 총무수석이 나중에 거기도 깃털이라고 그러면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YS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제1부속실장 하는 장항로입니다. 네. 장항로 씨. 그리고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물러난 사람이 제1부속실장입니다. 네. 이번에도 제1부속실, 제2부속실, 그게 얘기한 십상시들입니다. 환관들이에요. 십상시 그래서 환관으로 그 거론되는 문고리 권력들이 제일 옆에 두고 권력을 자기들 농단을 하고 국정을 농단한다면 그러면 제일 큰 30초 문제입니다. 남았습니다. 예, 네. 지금 청와대 장악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건 청와대 아래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너무 그 대통령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오늘 또 이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네. 비서실장부터 다 받아쓰고 있어요. 이건 그 대통령과 비서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서동하고. 네. 내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옆에다 두겠습니다. 방 구조를 바꾸더라도. 예, 그게 시간을 단축하고 대통령이 문제 참모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장관들과도 늘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보도의 진위 여부, 사실 여부와 별개로 어떤 국정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되짚어볼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